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알고 계신 분들이 이미 많아요. 뭐 경쟁사가 올렸겠지, 품질 지수가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이 세 번째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퍼프맨입니다.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 이제 업로드를 아예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주기적으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어떤 주제를 다루면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어쨌든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고 뭘 점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올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각 상황에 따른 이유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콘텐츠를 찍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CPC가 올랐을 때예요. 검색 광고 SA와 디스플레이 광고 DA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CPC는 클릭당 비용, Cost per Click으로 이제 한 클릭당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광고 채널은 대부분이 CPC 광고인데, 해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환당 비용인 CPA도 있고, 뭐 대부분은 노출당 비용인 CPM 형태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좀 봐주셔야 해요. 일단 CPC가 오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동일한 비용을 사용했을 때 클릭을 더 적게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성과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같은 비용으로 100클릭을 받던 광고주가 10건의 전환이 있었다면, 만약에 클릭당 비용이 올라가서 80클릭만 받게 되면 이제 8건의 전환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이제 매번 전환 매출액이랑 수익률은 잘 체크를 하시는데, 이게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할 때 CPC가 올라갔느냐를 안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CPC도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CPC 개선은 아주 단순하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가장 보편적으로 집행되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CPC가 올랐을 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CPC가 오르는 요인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경쟁사의 입찰가 상향 조정이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입찰 방식으로 가금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각각의 광고주가 클릭당 비용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까지를 금액을 정해두면 더 높게 설정된 광고주가 더 높은 순위에 노출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각 순위마다 아랫 순위의 입찰가 플러스 10원으로 가금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입찰가를 1000원으로 설정해놨고 순위가 2순위라고 했을 때 3순위에 있는 업체가 만약에 800원으로 입찰가를 설정을 해놓으면 제 광고를 클릭했을 때 810원이 가금이 되고, 만약에 3순위에 있는 업체가 900원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제 광고를 클릭했을 때 910원에 과금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사가 입찰가를 올리면은 이건 사실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CPC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냐? 품질 지수의 하락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에서는 키워드 단위로,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는 상품 단위로, 소재 단위로 이제 품질 지수가 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품질 지수는 한 칸에서 7칸으로 나눠져 있고, 최초 등록 시에는 4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는 키워드의 적합성, 그리고 클릭률, 전환율 등을 고려해서 이제 부여를 받게 되는데, 품질 지수 한 칸당 약 7%에서 10% 정도의 입찰가 할인을 적용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품질 지수가 4칸일 때는 1위 노출할 때 1000원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품질 지수가 한 칸으로 5칸이 되면은 1위로 노출하는데 900원밖에 사용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품질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의 CPC가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적합성, 클릭률, 전환율을 설명을 드리자면, 키워드 적합성은 말 그대로 키워드와 노출되는 소재가 얼마나 적절하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클릭률은 이제 검색자에게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클릭이 많이 발생했느냐의 비율, 그리고 전환율은 클릭이 됐을 때 전환이 얼마나 발생했느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클릭이 잘 나오고 판매가 잘 되면서 키워드가 소재와 연관성이 높아야 저렴한 단가로 클릭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클릭을 좀 더 받자고 좀 연관도가 떨어지는데 세부 키워드를 무리해서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매력 있어 보이는 문구랑 확장 소재를 자주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클릭해서 접속되는 랜딩 페이지 안에서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품질 지수는 상대평가예요. 이걸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품질 지수가 어떠한 부분들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여러 광고주들 중에서, 여러 상품들 중에서 배정해서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 세계의 모든 업체보다 그 소재를 잘 세팅해놔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노출되고 있는 여러 업체들 중에서만 뒤떨어져 보이지 않게 세팅만 해줘도 어느 정도는 품질지수 방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검색을 했을 때 경쟁사와 우리 쪽에서 노출되는 소재나 키워드의 차이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우리 카테고리는 품질지수가 안 나오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카테고리 안에서 대표님 업체만 품질지수가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카테고리는 품질지수가 쉽게 올라가네 가 아니라, 대표님이 지금 같이 노출되고 있는 업체들 안에서 품질지수가 높은 거라고, 그거를 좀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한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상품을 올리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상품이 나중에 그 품질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면은 우리 카테고리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점검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품질 지수는 한 칸에서 7칸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1등급에서 7등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면, 같은 등급이라도 이 안에 수능 내신처럼 1.1등급부터 7.9등급까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가도 똑같고 품질 지수도 같은 칸수라고 하면은 둘이 같은 순위에 노출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더 상위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품질 지수를 상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대표님이 뭐 대행사를 통해서 알게 됐든, 또는 뭐 지인이어서 알게 됐든 간에 품질 지수가 같은 칸이라고 해서 그분이랑 대표님이랑 같은 입찰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출수가 부족할 때예요. 이 부분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알고 계신 분들이 이미 많아요. 뭐 경쟁사가 올렸겠지, 품질 지수가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품질 지수는 이거면 오른다더라, 이 정도로 아시는 분 많은데, 이 세 번째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네이버에서는 품질 지수를 공정하게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번의 노출이 있었는데 10번 클릭을 받은 클릭률이 1%인 업체와 10번밖에 노출이 안 됐는데 한 번 클릭이 되어서 클릭률이 10%인 업체, 둘 중에 누가 더 클릭률이 높다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10번밖에 노출이 안 된 업체가 품질 지수를 되게 쉽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노출도 거의 안 시켜서 모수도 쌓이지 않은 업체가 품질 지수에서 우위를 정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키워드마다 일정 수준의 검색량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검색량에 따른 일정 노출수를 유지를 해야지만 품질지수 상승이 일어납니다. 파워링크인 경우에는 키워드가 너무 낮은 순위에 노출되고 있거나, 쇼핑 광고에서도 순위가 낮을 수도 있고요. 또는 쇼핑 광고에서 너무 한 상품을 많이 그룹을 나눠 놓는 거예요.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조건일 수도 있는데, 이게 키워드를 너무 많이 나눠 놓게 되면 결국에는 한 상품이 한 소재당 받고 있는 노출수가 확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을 했는데도 품질지수가 개선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광고 그룹을 지금 나눠 놓은 게 의미가 없는 그룹들은 다시 합쳐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광고 그룹을 나누는 이유 자체가 뭐 예산을 분배한다거나 순위 조정을 키워드별로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거나, 어쨌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그룹을 나눠놨는데 클릭당 비용도 거의 비슷하거나 효율도 비슷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눌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룹을 단일화 시킨다는 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C를 낮추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뒤집을 만큼 성과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CPC를 낮출 수 있다면 지금 나눠진 그룹들을 줄이는 것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머신러닝이 돌아가거나 이제 로직에서 학습할 때 최소한의 모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세팅할 때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품질 지수가 뭐 클릭률이 좋아야 된다, 뭐 전환율이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는 말을 해주지만 품질 지수가 어쨌든 높아지고 개선이 되는데 아주 기본 조건인 노출수나 클릭수가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것들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이번에 한번 새로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디스플레이 광고, 즉 구글이나 메타 같은 배너 광고에서 CPC가 오르는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